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나 봐요. 안녕하세요. 마음아지트의 아지트지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년과 노년층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 사례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상의 사연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왜 우울해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날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겪는 상실감과 외로움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인데요. 첫 번째 사연을 통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갈 준비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양복을 꺼내들다가 문득 멍해질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허탈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뉴스에서 은퇴자들의 우울증 이야기가 나오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아내는 취미생활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의욕이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 걱정됩니다. 네, 은퇴 후 상실감과 관련된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준비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마음의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일상의 변화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는지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은 복지관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제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노인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두 번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입니다.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살다 보니 나날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장도 넉넉히 봤는데 요즘은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면서 한숨만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만 틀고 약 먹을 때도 이번 달은 좀 줄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 먹은 사람을 뽑아주는 곳이 없어요.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도 있고 의료비 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모르고 계신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키오스크,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젊은 세대에게는 편리한 이 기술들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너무 창피를 당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 사람들이 다들 기계로 주문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실수가 나서 뒷사람들이 한숨 쉬고 결국 직원이 와서 도와줬는데 손주뻘 되는 아이가 할머니는 왜 이것도 못하세요? 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은행도 통장 정리하러 가면 기계로 하라고만 하고 버스카드 충전도 못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부탁했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못 배워요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세상이 너무 어려워져요. 배우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점점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우울합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세대 간의 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일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디지털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서툴렀으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배움의 기쁨도 크답니다. 낯선 디지털 세상이 두렵고 어색하시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보세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아지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들려드린 사연들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사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비록 오늘은 가상의 사연들로 구성해보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사연은 마음아지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